먼저 지난번에 강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사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로로 잡은 네덜란드 여성들을 62명, 250명 정도의 여성 포로가 있었는데요. 그중 60명 정도를 강제 연행하여서 위안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여성들에 대해서도 강제 연행하여서 위안부로 만든 그러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일본은 특히 일본 내에서는 21세 이상의 여성을 해외로 위안부로 보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어린 소녀들도 연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제2위안소의 손병 기록을 보면 최연소가 15살입니다. 이 경우는 만으로 말하면 13살에서 14살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과연 콘찬제였는가라는 것이 하나의 논쟁이 되어 있습니다. 논쟁이라기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본의 의파 그리고 한국의 신친일파, 램지오 교수 등 위안부 제도는 콘찬제였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일본이나 한국 그리고 세계의 위안부 연구자들은요, 대부분 위안부 제도는 콘찬제 요소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콘찬제와는 다른 손노예 제도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손노예 제도라고 주장하는 한 사람인데요. 과연 사실은 어땠는가? 일본 정부는 1938년 2월 23일 내무성 돈첩이라는 것을 하다를 해가지고 각 일본군의 사전도 있기 때문에 그 피리에 신뢰할 수 있는 업자들을 선정하여서 여성들을 모집하게 하고 이에 당분간 눈을 감아준다. 자, 일본의 의파 그리고 신친일파는 이 내무성 돈첩을 위안부 제도의 규칙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성 돈첩이라는 것은 일본 본토에만 임시적으로 적용된 비공개의 돈첩입니다. 내무성 돈첩이 조선에서는 적용되지 않았고요. 일본과 조선에는 반입된 위안부 제도 규칙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위안부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통일된 규칙 같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위안부 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급비리에 시작되었죠. 이에 비해서 콘찬제는 비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공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안부 제도는 유괴수법이 도입되면서 끝까지 비공개였습니다. 비밀리에 모든 것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콘찬제는 모두 공개되어 있었죠, 사실상. 그리고 법적으로도 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제소도 가능했습니다. 자, 비밀 제도인 위안부제라는 것은요, 국가에 의해서 공인된 콘찬제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 보호가 콘찬제의 목적 중 하나였지만
위안부 제도라는 것은 잔변들의 위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938년 11월 4일 냄성 문서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서를 냄성이 각 지방 장관에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냄성 돈첩에 따라서 일본군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부녀자 약 400명을 해외로 일본군이 있는 그 현지군에 보내자, 이러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계약서라는 것은 실제로 있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램지오 교수의 논문의 그 핵심이기도 했죠. 그 일본인 위안부의 경우는 계약서가 확인됩니다. 그러나 그 계약서는 양심만 확인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업자들이 위안부 여성들하고 맺은 계약은 장기 계약이 더 아니었거든요. 잡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하이 박용근 내에 육군 위안소에서 잡부 가업을 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잡부라는 것은 술을 대접하는 좁테이블을 뜻합니다. 도중에서 해약할 경우, 그러니까 이것을 폐업한다라고 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요구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폐업을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장기 가업 그리고 잡부 가업은 같은 일인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잡부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장리는 매춘부이지만 잡부는 매춘부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여러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장리 계약을 하지 않고 잡부 계약으로 여성들을, 이것은 특히 일본인 여성의 경우인데요. 그렇게 해서 데려갔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서는 장리하고 잡부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문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서는 대단히 일본에서 많습니다. 연리 직업 소개 사업 단속 규칙 제23조를 보면요. 이거는 1925년의 문서인데 여성들을 주성하는 사업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예기와 잡부 등에 적용되는 규칙이고 창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의 법률로는요, 매춘부 그리고 공인된 매춘부로서의 창기와 잡부는 전혀 다른 존재였는데 일본의 우파 등 양자를 동일한 매춘부라고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조선인 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선인 여성은 계약서 양식조차 현재 남아있지는 않고요. 이유는 문맹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만드는 위비가 조선인 여성의 경우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구두 약속이었고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었습니다. 위안소 내에는 항상 깨끗하게 하여 음식물, 술, 안주 등의 판매를 금지한다. 위안소에서는 음주를 금한다. 기타 굉장히 많은 각 부대의 위안소 규정에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했다. 그런데 왜 잡부라는 계약서를 맺게 하여서 데려갔는가? 이거는 일본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 요손들도 처음부터 속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군은 잡부 등으로 요손들과 계약을 했는데 큰 위안소에서는 요손들에게 잡부로 일하는 것을 오히려 금지했습니다. 일본군하고 업자들은 요손들과의 계약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일본 요송의 경우이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선 요송의 경우는 계약서 자체가 없어서 속여서 데려간 유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안소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한 그 경험에 대해서 썼던 거죠. 그 안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인 업자 중에는 심한 사례도 있었다. 증빙이고 뭐고 서류 같은 것은 일절 없이 빈농의 딸들을 인신매매하듯 사들여서 일하게 하여 노예처럼 일회용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래서는 죽을 때까지 자유를 얻을 가망이 없지만 여자들 자신도 그런 처지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것 같았다. 후지사와 군의관은 업자가 여자에게 지불한 돈에 잡비를 더해 차용증을 만들게 하여서 여자들이 일만 하면 빚을 모두 갚아 자유로운 신세가 되도록 했다. 자, 이것만 보면 마치 그러니까 나가사와 군의관의 윗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후지사와 군의관은 좋은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기재를 했지만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죠. 업자가 여자에게 지불한 돈에 잡비를 더해. 왜 이런 거 더합니까? 잡비라는 거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자연증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이거 계약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300엔을 빌렸다. 그러니까 갚아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존식 계약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요. 그렇게 해서 여자들이 일만 하면 라고 해서 해방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일을 해라. 그러니까 매진을 해라. 라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사실이요. 그래서 빚을 모두 갚아 나가면 자유로운 신세가 되도록 했다. 빚을 모두 갚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좁게 보이게 썼지만 그 행간을 읽으면 그 군의관들은 사실상 자신들이 관리하기 쉽게 한 것뿐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파의 논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민간 매진소에서 조선이 요성을 착지한 업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아까 사례는 민간 매진소가 아니거든요. 일본군 위안소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참부를 만들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군이 관리했다. 그리고 군이 계약 관계를 제대로 정리했다. 아까 계약 관계라는 것은 계약서는 그래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관계, 그 여성들이 값을 한 그 돈에 대한 자연증만 만든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계약 관계를 정리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다 교묘하게 그 왜곡시키고, 그러니까 일본군은 오히려 잘못이 없었고 문제가 있을 경우는 다 시정해 나갔다는 식으로 거짓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읽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가는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계약서는 없어도 계약 관계는 존재하고 있었다. 이게 램지오 교수를 지원하기 위한, 취재하기 위한 내용이었거든요. 램지오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2021년 3월 8일이니까 램지오 사태는 1월 말에 일어났고요. 그 이후 현재까지도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중심적인 농객인 니시오카 교수가 오히려 이런 식으로 측면에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는 없어도 계약 관계는 존재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나가사와의 책은 민간 매진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본군 위안소의 이야기,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여기에 정리했습니다. 계약서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연증만 만들어준 것이고요. 그드 계약을 인정하며 취업 사기를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요. 일본의 으빠나 한국의 신친일파들이 주장하는 계약관계 서류, 경찰이 확인한 본인 동의서, 도한 증명서 등 일체의 서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38년 nem손 돈쪽에서는 이런 서류를 다 만들어야만이 해외로 요선들을 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nem손 돈쪽 자체가 사실상 허위와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램지오 사태의 배경, 먼저 일본 안에서는 아사신문이 위안부 문제 오보를 사죄를 했어요. 이거는 2014년이었습니다. 요시다 세이지 증언 사건이 이게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아사신문이 위안부 문제를 계속 주도를 했는데 사과를 해버렸기 때문에 일본 내에 위안부 문제라는 곳에 대한 신뢰성이 실추돼 버렸습니다. 이게 일본의 으파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일본의 극우파가 성공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이었죠. 고노 담화, 일본군의 위안부 간제 연행을 인정한 1993년의 고노 담화를 사문서화 하는 데에 아베 정권은 성공했습니다. 자, 한국의 상황. 한국에서 신친일파에 있어서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2020년 청의원, 전에 전대협이라고 했죠. 그리고 윤미향 총 이사장의 현재는 국회의원 비리 혐의가 터졌던 거죠. 이것으로 한국 내의 위안부 문제를 실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반일 종족주의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이 책이 발간이 돼가지고 이영훈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는 콘짱이다. 절대 선노예가 아니었고 돈도 많이 벌었고 자유의사로 자신들의 의사로 경영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죠. 일본에 극우하고 연계하면서 한국 내의 신친일파들은 한국의 현재까지의 산식을 바꾸려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미국하고 국제사회의 움직임입니다. 1996년이었습니다. UN 인권위원회가 금하라 수아미 보고서를 수용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위안부는 선노예였다라는 결론을 UN 인권위원회는 내렸던 것입니다. 현재까지 그 의견서가 채택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18년에는 유엔의 경제사회 이사회가 역시 거기서도
인권위원회가 있고요. 맥드갈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일본 정부의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이대로입니다. 현재까지요. 계속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는 선노예였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안에서는 마이크 혼다 의원 등의 활약으로 미국 의회에서는 위안부 관련 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2014년이었죠.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위안부 결의안 준수 법안에 서명을 합니다. 램지오 교수는 그 일본의 하고 연계하면서요. UN 인권위원회의 견해 그리고 미국의 견해를 바꾸기 위해서 등장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후에는 일본의 극우 세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신 니시오카 교수가 램지오를 즉각 옹호하여 나섰고요. 한국 내에 이영훈 정 교수라든가 기타 신진일 세력은 램지오 교수를 옹호하는 메일을 미국에 계속 보냈고 또 비판하는 많은 학자들에게 자신들은 부회자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말라라는 협박성 메일까지 보냈습니다. 다 일본 극우하고 한국의 진일 세력은 연계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망원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연구 그리고 연구물의 대중화가 필수적이다. 일본에서 발매된 교수님이 쓰신 일본군 위안부에 관련된 책 잘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일본에서 냈어요. 네네. 문서 증언에 위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 저 책을 말씀하시나 보네요. 이거 일본어를 읽을 수 있는 분은 네. 상당히 제가 열심히 썼기 때문에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자료나 많은 증언들이 특히 일본군 병사가 조선인 여성들을 현지에서 만나서 들은 증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올드파티 내에 스토어라는 영역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스토어 영역은요, VIP 연사님들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레벨을 올라가신 재능 공유를 많이 해주신 파티장님들이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좀 더 도움될 수 있는 그런 홍보의 공간으로도 만들어 그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호사카 교수님이 쓰셨던 다양한 책들도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것도 많이 참고해 주세요. 질문 들어왔네요. 네네. 학생님이라는 분이 안녕하세요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목표로 하는 최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 주셨네요. 일본의 우파 세력은요. 우파 중에서 극우파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은 역사 수존주의라고 하여서 역사적인 왜곡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독일처럼 진심으로 사죄를 하여서 역사 교육도 제대로 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닙니까? 옆에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일본이 그러한 양심적인 세력으로 거듭난다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고 또 세계 평화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일본이 다시 한번 그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본이 계속 역사를 왜곡하여서 일본군을 부활시켜서 잘못하면 다시 한번 아시아의 위협, 세계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일본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갖고요. 미온의 그런
그 전쟁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그 위험성을 방지한다. 그런 것에 제 목표가 있고요. 조금이나마 미력하지만 그런 데에 많이 공헌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단히 그 민감한 문제, 제가 또 독도 문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쭉 또 관심이 있어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연구의 교육과물은 공유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기회를 주신 올더 파티에게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여러분 사담이긴 한데요. 저희 올더 파티에는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접속을 하고 계시죠. 지금 통계로는 거의 57개국에서 들어오고 계신데요. 사실 교수님 저번에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이 내용은 다양한 언어로 세계 각국에 전파될수록 더 빛이 나는 그런 가치 있는 내용이기는 해서요. 여러분들 중에서 뭐 일본어도 좋고 중국어도 좋고 뭐 다른 다양한 언어 또는 뭐 다양한 뭐 통역 같은 것으로 이런 활동을 같이 해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그 또한 교수님께 너무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를 통해서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어요.